네, 이번 시간에는 사진 필터, 그리고 잡티 제거, 인물 사진 기초 보정법, HDR 토닝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사진 필터, 사진을 열어야겠네요. 자, 이 사진을 한번 열어볼게요. 현재 여기 타이틀바, 네임바라고도 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25%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이미지는 실제로는 꽤 큰 이미지예요. 확대해 볼게요. 컨트롤 플러스 50%,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자, 지금 이게 1대1 사이즈네요. 포커스는 조금 나가 있고요. 눈동자에 포커스가 최대한 맞춰져 있긴 한데 아주 쨍한 상황은 아니네요. 약간 아웃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스튜디오 촬영이네요. 눈동자에 그 우산 모양 조명이 보이네요. 자, 이 사진을 가지고 필터를 먼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포토 필터. 자, 포토 필터는 실제 카메라 렌즈 앞에 투명한 유리에 살짝 색이 들어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요. 뭐 필터를 쓸 수도 있고 일반 컬러를 바로 정할 수도 있는데, 먼저 실제 필터의 이 넘버들도 실제로 판매할 때 이렇게 판매하거든요. 자, 웜 계열. 근데 포토 필터는 크게 확확 차이가 나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프리뷰를 껐다 켰다 해볼게요. 얼굴에 약간 초록빛이 살짝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우산, 어깨 너머 우산 자세히 보면은 프리뷰를 끄면 이렇게 켜면 이렇게 약간씩 차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토 필터는 아주 정교한 작업이기 때문에 많이 표가 나지는 않고요. 자, 쿨링 필터. 웜이랑 쿨 계열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죠? 원본, 쿨, 원본, 쿨. 자, 쿨을 하니까 노란기가 빠지면서 그 아주 맑은 살색 피부가 드러나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 필터에서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컬러의 덴시티를 조절해서 더 많이 주거나 더 적게 주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값은 25로 설정되어 있고요. 자, 포토 필터 뭐 일반적인 컬러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잡티 제거. 포토샵에서 잡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꽤 많아요. 일단은 가장 그 기본적인 힐링 브러쉬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잡티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꾹 눌러보면 스팟 힐링, 그 다음에 힐링, 그 다음 패치, 그 다음 콘텐츠 어웨어, 마지막으로 레드 아이가 있네요. 자, 제일 먼저 스팟 힐링. 주로 잡티 제거할 때 제일 많이 쓰고요. 스팟 힐링에서는 그냥 문지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런 뭐 기능이 필요 없어요. 여기 잡티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이렇게 주변을 문질러 주면 컴퓨터가 주변 색과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없애주고요.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한 번 더 해주면 없어집니다. 깨끗하게 없앴죠. 피부가 워낙 깨끗해서 다른 부분은 뭐 별로 보정할 게 안 보이는데요. 여기 이렇게 해주면 없어지죠. 예.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 스팟 힐링 브러쉬 말고요. 그냥 힐링 브러쉬를 할 때는 자, 여기 이렇게 눌러도 아무 변화가 없고요. Alt 클릭을 해서 소스가 되는 지점을 정하고 그 다음에 사용해라 하죠. 자, 소스가 되는 지점, Alt 키를 눌러서 여기랑 비슷한 색감을 가진 부분에 소스 지정을 해 볼게요. 자, 여기는 아니고 여기랑 비슷한 색감은 한 이 정도 색감이 되겠죠. 이 정도. 여기를 Alt 키를 눌러서 그러면 커서가 이중 십자가 원형 모양으로 바뀌어요. 클릭한 다음에 Alt 키를 떼고 이렇게 가면 조금 전에 그 Alt 키로 찍은 부분의 이미지가 브러쉬에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브러쉬를 좀 크게 해서 알아보기 쉽게.
여기 눈동자 부분을 Alt로 콕 찍어서 Alt를 떼고 이렇게 가져오면 눈동자를 이렇게 도장처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Alt는 내가 원하는 곳을 찍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데, 스탬프랑 약간 다른 점은 원본 이미지의 명암, 색감 이런 걸 읽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두 개를 합성해 주는 게 스탬프랑 다릅니다. 스탬프는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브러쉬를 다시 줄이고 브러쉬의 하드니스, 지금 브러쉬가 너무 딱딱하죠. 한 35 정도로 낮춘 다음에 이 주변색이랑 비슷한, 자, 이런 색 또는 이런데 Alt 클릭해서 찍은 다음에 내가 없애고자 하는 데다가 가져와서 문질러 주면 저 부분을 가져와서 여기다 겹치는데 주변을 컴퓨터가 싹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스팟 힐링은 그냥 클릭만 하면 끝나고요. 살짝 문질러주면 끝나고, 그냥 힐링 브러쉬는 Alt 키를 눌러서 샘플 이미지를 먼저 도장을 찍은 다음에 도장에다가 묻혀서 그 다음에 적용할 곳에다가 갖다 붙인다 하는 차이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있는 패치 툴은 패치는 반창고죠. 내가 수리하고자 하는 부분, 사람인데 수리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자, 수리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패치 영역을 선택한 채로 얘랑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이 패치를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수리를 해줍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내가 수리하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자, 얘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 지금 새로운 영역이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데 컴퓨터가 주변색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빨 쪽을 이렇게 갖다 놔 볼게요. 좀 괴기스럽지만 컴퓨터가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ontent Aware Move Tool. 자, 이거는 배경과 오브젝트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될 때, 자, 눈이 배경이랑 구분이 많이 되죠. 눈썹을 해볼게요. 눈은 좀 무서우니까. 눈썹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눈썹을 저 위쪽으로 옮기는데, 옮기고 난 자국이 주변색으로 컴퓨터가 없애줍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원래 눈썹이 있던 자리는 컴퓨터가 주변색으로 메워줍니다. 지금 약간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컴퓨터가 일을 저렇게 해주는 게 신기하죠. 자, 여기 있는 점을 코로 갖다 붙일게요. 코에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엔터. 원래 있던 점은 주변색으로 컴퓨터가 뭉쳐서 없애주고요. 새로운 위치에 점을 이동시켜 줍니다. 이게 콘텐츠 어웨어 무브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레드 아이 툴은 이 이미지는 레드 아이가 아닌데 레드 아이를 하나 열어볼게요. 레드 아이 현상은 왜 생기냐 하면 사람이 어두운 곳에 있으면 동공이 확장되거든요. 그렇게 확장된 동공이 확장된다는 얘기는 조리개가 카메라로 치면 조리개가 많이 열려서 렌즈, 망막에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건데 그 상태에서 사진을 팍 찍어버리게 되면 열려있는 조리개 사이로 그 안에 망막의 그 실핏줄들이 보이면서 카메라에 빨강색으로 찍히는 정목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정목 현상을 없앨 때는 그냥 쉽게 이렇게 네모만 그려주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얘는 왜 잘 안되지? 아까는 왜 안됐지? 너무 작게 그려서 그러네요. 자, 눈을 그려주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빨간색 부분을 찾아서 없애줍니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힐링 브러쉬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기능을 다 알아봤고요. 컨트롤 W, NO.
잡티 제거 힐링 브러쉬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물 사진. 자, 해상도를 높인다. 해상도를 높인다. 조금 더 초점이 선명하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현재 이 사진은 제법 잘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포커스 부분이 아닌 살짝만 벗어나면 아웃포커싱 되는 포커스가 약간 나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자, 이 부분을 해상도를 올리는 느낌으로 보다 더 선명하게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건데 첫 번째 방법은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 주로 여러분이 간단한 사진 편집에는 그걸 쓰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 현재 레이어를 컨트롤 J를 이용해서 복제하고요. 필터, Other, 하이패스. 자, 하이패스는 뭐냐 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아니고요. 컴퓨터가 주변 색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인식해서 마치 선분처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이 레이디어스를 작게 조절하면은 정교하게 인식을 하고요. 레이디어스를 많이 주면은 크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많이 주게 되면 원래 색깔까지 묻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주는 건 의미가 없고요. 보통 거의 가느다란 연필로 살짝 스케치를 덮은 느낌 정도, 3에서 한 7 사이 정도, 그 정도 값이 선호됩니다. 이번 그림에서는 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한 4.2, 이것도 약간 세긴 한데요. 자, 4.0을 한번 줘 볼게요. 4.0을 줘서 오케이. 자, 이렇게 하이패스를 하면 마치 흑백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컬러가 포함되어 있고 이미지의 그 색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곳에 컴퓨터가 그 주름을 만들어 줍니다. 엠보싱을 만들어 줍니다. 엠보싱. 그래서 이 엠보싱을 그 밑에 있는 거에다가 합성을 해서 사진이 좀 더 선명한 느낌으로 보이게 할 건데요. 합성을 하는 방법은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에서 자, 오버레이, 겹침 효과. 자, 이걸 주면은 합성이 된 건데요. 원본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자, 얘 이름을 바꿔줄게요. 자, 하이패스 필터라고 바꿔주고 레이어 속성은 오버레이. 이 눈을 꺼보면 자, 이게 원래 상태고요. 눈을 켜보면 머리카락하고 눈동자 부분 그리고 입술, 이빨 부분 약간씩 콘트라스트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영상에서도 이런 기술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이번에는 복잡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얘를 휴지통에 버리고 원래 상태죠. 현재 이미지를 컨트롤 JJ 눌러서 두 장을 복제한 다음에 이 두 장을 묶어서 컨트롤 G 그룹 레이어로 만들어 줍니다. 그룹의 펼침을 눌러보면 두 개의 이미지가 그대로 복제되어 있죠. 그리고 이 그룹 전체를 자, 멀티플라이로 한번 해볼게요. 자, 멀티플라이는 밑에 있는 이미지랑 곱하기인데요. 제일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랑 그 다음에 그룹 1을 곱하기 설정을 한 거예요. 얘를 눈을 끄면 자, 이 상태에서 곱하기는 겹칠수록 어두워지는 겁니다. 멀티플라이는 이런데 얘를 오버레이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오버레이는 겹칠수록 밝아지네요. 그죠? 특히나 그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되는 게 오버레이 특징인데요. 자, 거기서
그룹 레이어 안에 있는 위에 있는 것. 자, 네이밍을 좀 해줄게요. 그래야 부르기도 쉽고 따라하기도 쉽겠네요. 자, 얘는 normal. 자, 그룹 1은 오버레이. 자, 여기 이 레이어는 비비드로 해볼게요. 비비드. 선명함, 더욱 선명한 그런 거죠. 자, 비비드를 했으니까 속성을 비비드로 바꿔주고요. 자, 비비드를 했더니 얘가 없을 때는 이랬는데 있으니까 아주 오버레이가 극단적으로 되네요. 그죠? 자, 얘를 invert 컨트롤 I 해볼게요. 컨트롤 I invert. 자, invert는 메인 메뉴에 이미지 adjustment 안에서도 invert 반전시키는 거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invert를 했더니 사실은 모든 계산의 합이 제로가 되었어요. 오버레이 그룹을 끄면 원본인데요. 원본과 오버레이 그룹을 켰을 때 전혀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원본에서 첫 번째 오버레이를 한번 시켰고요. 얘가 안 보이면 오버레이 상태죠. 밝은 부분을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오버레이를 한번 시켰는데요. 자, 그 중에서 얘를 역상을 만들어서 비비드를 했더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쪽 것이 뭐 플러스 50이라 그러면 위쪽 것은 마이너스 50 해서 이제 서로 소가 된 상태예요. 합쳐서 제로가 된 상태고요. 이 위에 있는 비비드 레이어에 블러 효과를 주면서 이 이미지의 디테일을 좀 조정해 볼게요. 자, 블러 필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필터, 블러, 뭐 가우시안 블러를 먼저 해볼게요. 자, 현재 1.1이라 표가 잘 안 나는데요. 값을 좀 올려줘 볼게요. 자, 프리뷰를 켰다가 껐다가 해보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오버레이 필터, 아드, 하이패스 그리고 오버레이 했던 거에 비해서는 보다 더 정교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값을 올려줄수록 콘트라스트가 심해지고 선명해지죠. 근데 많이 올려주면은 이제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되죠. 너무 심하게 돼서 마치 이 부분 핏줄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게 되는 거죠. 저렇게 많이 주면 안 되고요. 한 5에서 7 사이 프리뷰를 껐다가 켜보면 확실히 선명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가우시안 블러를 가지고 해봤는데요. 가우시안 블러 이외에도 서피스 블러 이런 것도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서피스 블러 프리뷰를 껐다가 켜보면 자,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 블러들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금방금방 그 결이 변하는 부분을 살릴 건지 아니면 이렇게 면적이 넓은 부분을 뭐 좀 더 부드럽게 할 건지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 했던 가우시안 블러를 먼저 한번 줘보고요. 가우시안 블러에서 값을 한 5에서 7 정도, 자, 이 정도 줄게요. 네, 4.7, 나는 4.7을 줬고요. 자, 이 오버레이 그룹 레이어를 끄면 원본 상태고요. 얘를 켜면 이제 적용된 상태죠. 자, 그리고 전체를 다 그룹으로 묶어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안 묶이네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컨트롤 J로 하나 복제한 다음에 위에 있는 3개 레이어를 컨트롤 G로 묶으면 우리가 이때까지 작업한 게 전체가 하나의 그룹으로 되는데요. 이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멀지 그룹 하면 그냥 하나의 이미지가 됩니다. 끄면 원본이 보이고요. 켜면 작업한 결과물이 보이는데
여기에 필터, 아까 했던 블러, 서피스 블러를 줘 볼게요. 자, 서피스 블러는 이미지가 넓은 부분에 블러 값을 줘서 마치 피부가 깨끗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프리뷰를 끄면 자, 머릿결도 선명하고요. 이 얼굴에 피부도 아주 세세하게 질감이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얘를 켜면 자, 마치 컴퓨터로 그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작업을 준 것처럼 피부가 상당히 깨끗해졌는데 일부 머리카락도 디테일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있는 레이디어스 값과 여기 스레졸드 값을 조절하면서 자, 이 값이 많으면 이제 이렇게 뿌얘지게 되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이 결과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레이디어스 값을 자, 4 정도 주고 프리뷰를 껐을 때 이 부분 잘 보면 피부 질감이 다 살아있는데요. 프리뷰를 켜면 여기는 흐려지고요. 프리뷰를 끄면 자, 이마에 정말 조그마한 그 어떤 느낌들이 있는데요. 켜면 저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매끄러운 피부를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서 동영상에서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줘 볼게요. 원래 이렇게 강하게 안 주는데 동영상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이 이미지를 껐다가 이 처음 이미지고요. 다시 켜면 피부도 정리되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좀 결이 살아나는 그런 사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HDR 토닝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인물 사진은 닫고 HDR 토닝은 보통 풍경에서 좀 효과가 잘 나오는데요. 풍경과 같이 찍은 사진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사진. HDR 토닝은 클로즈업 인물 사진에서는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빛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풍경 사진에서 그 효과가 괜찮은데요. 일단은 현재 이 이미지를 여기 퍼센트를 보니까 16.7%네요. 아주 고해상도 이미지인데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현재 상태가 100%고요. 네, 꼬마가 한 명 있네요. 네, 전체 화질이 꽤 괜찮고요. 먼저 트리밍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앞 시간에 이미지 크롭에 대한 3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이번에는 크롭에 대한 세부 설정을 좀 더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크롭 메뉴를 누르면 Alt I의 P, 이미지 크롭. 여기 있는 이미지 크롭에 비해서 조금 더 정교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크롭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고요. 이 테두리를 조정해서 이미지를 이동하거나 이 슬라이드 바를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고요. 자, 나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뭐가 더 특별한 기능이 있냐? 여기 뭐 가로 세로 줄도 있고 그렇죠? 이 가로 세로 줄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디카로 사진을 찍을 때 요즘 스마트폰에도 그 기능이 있는데요. 카메라 안에 수평과 수직을 가늠할 수 있는 그리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현재 워낙 수평이 잘 맞춰져 있긴 하지만 이 사진이 만약에 일부러 수평을 좀 흐트려 놓고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J, 컨트롤 M, 컨트롤 T. 자, 일부러 사진을 약간 삐뚤게 해놓고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사진이다. 여기 마루결을 보면 이미지 사진이 약간 삐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크롭을 눌러서
원하는 크기를 조절해 줄게요. 이 네모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현재 여기 마룻바닥이 사진의 외곽선과 수평이 안 맞죠. 이럴 때 수평을 맞추는 기능이 있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자, 그러면은 수평계 아이콘이 나옵니다. 수평계. 조그만한 튜브 안에 물이 들어있는 게 수평계인데요. 여기서 마룻바닥에 줄을 따라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룻바닥에 줄을 따라서 쭉 줄 따라서 그어주면 수평이 정확하게 맞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크롭이 됐는데요. 자, 이 크롭된 상태에서 이제 HDR 토닝이라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HDR 토닝은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HDR 토닝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이 HDR 토닝은 하나의 이미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레이어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자, 지금 새 버전에서 얘가 좀 나아졌네요. 이전 버전에서는 에러가 났습니다. 새 버전에서는 레이어를 합칠까요 하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그죠? 이전 버전에서는 레이어가 있어서 동작할 수 없습니다 했었는데 친절해졌어요. 그래서 반드시 레이어가 없어야 됩니다. 예스. 자, 그랬더니 레이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HDR 토닝 인터페이스가 나왔고요. 프리뷰를 꺼보면 이게 원래 사진이고요. 프리뷰를 켜보면 HDR 토닝이 기본 방법으로, 그러니까 프리셋 방법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화면에 빛이 많이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멀리 있는 나뭇잎들이 빛을 머금고 있죠. HDR의 큰 장점은 빛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조절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 세부적인 것들은 하나씩 설명을 해도 현재 상태로는 여러분이 알기가 힘들어요. 뭐 기본적인 단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바를 옮겨가면서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여기 뭐 아까 커버처럼 생긴 애도 있죠, 그죠? 커버는 보통 S자로 만든다 그랬죠. 아래쪽이 오목한 커버와 반대로 아래쪽이 볼록한 커버를 해보면 두 개의 차이점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원래 이미지랑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이 이미지를 이미지 듀플리케이트 해서 윈도우 어레인지 두 칸 세로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에는 HDR 토닝을 적용해 볼게요. 어드저스트먼트 HDR 토닝. 자, 기본값으로 오케이. 자, 왼쪽 이미지가 기본 이미지, 오른쪽 것은 HDR 토닝에 뭐 사용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그냥 기본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좀 더 전문가처럼 보이죠. HDR 토닝은 원래 HDR이라는 영상 촬영 기법이 있는데, 촬영과 표현 기법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텔레비전들이 HDR을 지원하죠. 뭐 8K 퀀텀 HDR 이런 게 있는데요. 화질 차이는 이 정도 난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의 화질이 이 정도의 색 공간을 표현할 수 있었다면 HDR TV는 밝은 부분은 빛을 더 머금을 수 있게 해주고요. 심지어 신발 보세요. 어두운 부분도 그 어두운 부분의 질감을 살려주는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HDR은 아니지만 토닝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굽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HDR처럼 흉내내서 구운 이미지예요. 실제 HDR은 아니에요. HDR은 나중에 여러 번 또 언급될 거예요. 그때 또 다시 설명하기라고 오늘은 HDR을 흉내내는 HDR 토닝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